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블루엠텍의 기업 분석과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9,000원, 컬러도 이상하지 않지만 LS 머티리얼즈와 공동 운명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블루엠텍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상품 매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품과 제품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지만 이 둘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제품이고 이마트처럼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바로 상품 매출입니다. 블루엠텍은 제약사들이 만든 백신, 비급여 전문 의약품, 의약 외품과 의료 소모품, 급여 전문 의약품 등의 의약품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 경로를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인 이커머스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스토어는 블루팜 코리아입니다. 블루팜 코리아는 일반인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자 정보와 의사면허 등이 있어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어에서 전문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병의원 회원수는 27,500곳입니다. 회원이 매우 많이 있기에 일부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매출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따르면 가장 많이 구입하는 회원은 위례 진약국입니다. 블루팜 코리아의 사업 구조를 확인해보면 확보한 병원, 의원 회원들에게 제약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얻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루엠텍은 SK바이오사이언스, 휴젤, HK이노인 등 대형 제약사들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블루엠텍이 쉽게 제약사를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 거래 방식을 개선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영업사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후불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블루팜 코리아는 제약사의 제품을 구입할 때 바로 현금 결제, 선결제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결제를 통해 발생하는 금융이자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구입한 회원들에게 의약품 배송을 이길 배송을 원칙으로 빠르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평택 물류센터를 통해 수도권은 직배송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CJ 대한통운을 통해 일길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은 2023년 7월 평택의 물류센터를 완공하였습니다. 일반 물류센터에 비하면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의약품 전문 물류센터이기에 규모가 그리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약품 중 냉장이 필수인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관리하고 배송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었습니다. 블루엠텍은 완공된 물류센터를 통해 쿠팡처럼 물류시설 투자가 어려운 제약사들에게 판매, 유통, 배송을 모두 책임지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의료 소모품을 대상으로 자체 PB 상품을 개발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2024년 20개의 제품을 우선 선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루엠텍은 의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블루팜 코리아 외에도 약국 의약품 전문몰인 쿨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은 매년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2022년에야 흑자로 전환되었고 올해는 흑자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은 이번 공모로 모은 자금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평택에 구축한 물류센터에 설비를 고도화하는 데 시설자금을 사용하고 인력 충원과 연구개발, 그리고 해외 진출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물류센터 설비 고도화 작업을 살펴보면 물류센터 내에 설비 일부를 자동화하고 창고 관리 시스템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의약품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확대하고 냉장 의약품을 운송할 수 있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 진출 대상은 베트남으로 선정되었고 베트남 업체와 협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 운영 등의 일부 자금이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병원 시장 진출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도 공모자금은 사용됩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최종 비교 기업은 WSI, HLB 테라퓨틱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등 총 4개 회사입니다. 4개 회사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SI는 의약품, 의료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백신 의약품 유통 관련 상품 매출이 29%가 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매출이 보일러, 펌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는 의약품 유통을 하지 않고 의료 정보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 매출도 의료 정보 플랫폼, 보험 청구, 업무 관리, 약국 자동 조제기 등 의료 정보와 관련된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은 WSI, HLB 테라퓨틱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의 매출을 단순히 주가로 나눈 PSR 배수를 구하였습니다. 4개 회사 PSR 배수의 평균은 2.73입니다. 앞에서 구한 평균 PSR 배수 2.73에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의 매출을 곱하고 주식수를 나누어 주당 평가가액 23,737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한 19,0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의 가치 산정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블루엠텍의 가치 산정 과정은 과연 합리적인 가치 산정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현재 블루엠텍은 적자 회사이기에 수익을 기반한 가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미래 수익을 이용한 미래 가치를 사용하지만 블루엠텍은 기술 기업이 아니기에 미래 가치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매출액만 따지는 방법인 PSR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의 초기 외형의 성장성은 높지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PSR은 변동성이 높지 않아 가치평가에 적용하는데 신뢰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비교 회사들 중 블루엠텍과 적합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블루엠텍처럼 차라리 상품 매출이 대부분인 이마트가 비교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마트의 2022년 매출은 29조 3,324억 원이고 시가총액은 2조 990억 원입니다. 이마트의 PSR 지수를 구하면 0.07이 됩니다. 앞에서는 PSR 지수가 변동성이 높지 않아 유용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지만 매출액이 아무리 높아도 주가가 그만큼 되지 않는 기업은 셀 수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기업으로 선정한 4개 기업의 PSR 수치만 살펴봐도 최저 1.71부터 최대 4.44까지 무려 2.6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데도 변동성이 높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 매출이 대다수로 외형적 매출이 큰 HLB 테라퓨틱스와 유통은 없이 의료정보 시스템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비트컴퓨터를 포함하여 PSR 평균을 높였습니다. 2개 기업만 제외해도 평균 PSR은 1.83으로 낮아집니다. 이처럼 단순 매출로 가치 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미래 추정 순이익이 가치 산정에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엠텍은 수익을 내지 못해도 상장할 수 있는 이익 미실현 기업제도 테슬라 상장으로 상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테슬라 상장을 하는 회사들은 일반 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3개월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차약자분들은 공모가의 90%인 17,100원으로 공모증권사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최대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것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은 의사, 약사,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 유통, 배송하고 있는 서비스 블루팜 코리아, 쿨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약사들은 판매 대금을 후정산 받았는데 블루엠텍은 현금 결제, 선결제를 해주기에 제약사들에게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평택에 오픈한 자체 분리센터를 통해 자체 분류가 없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적자 회사이지만 매출을 기반하여 가치를 산정하였고 적합한 가치는 산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의 청약은 12월 4일 월요일 시작하여 12월 5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블루엠텍의 청약은 LS 머트리얼즈의 청약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청약 자금을 나눠서 사용하시거나
선택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은 12월 13일 수요일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약 일정이 겹치는 LS 머티리얼즈와 상장 일정이 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의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격 밴드 상단인 19,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모두 1,749곳이고 경쟁률은 582.2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청약에 참여한 기관 수에 비해 경쟁률이 매우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돼서일 수 있습니다. 블루엠텍은 10월 13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하였기에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경쟁률 비교가 아닌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평균 1,603곳입니다. 블루엠텍의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중간값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은 밴드 상단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혜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35.58%, 상단이 63.78%, 중간은 없고 하단이 0.35%, 하단 미만도 0.29%가 있습니다. 블루엠텍의 수혜 측 분포가 상단에 제일 많이 몰려있기에 공모가는 상단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에서 제일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단 2곳만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건수 기준 0.11%이고 수량 기준으로는 더 낮은 0.02%입니다. 블루엠텍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2023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아예 없었던 큐라티스 동인기업보다는 아주 조금 높지만 캡스톤 파트너스 TMC에 비해서도 매우 낮습니다. 해당 기간 평균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9.51%인 걸 감안하면 블루엠텍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블루엠텍의 수혜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블루엠텍의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의무보유 확약도 매우 안 좋은 수준입니다. 수혜 측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하기 위해 허수성 수혜 측 방지 이후 수혜 측 중 비슷한 규모의 수혜 측과 비교해보면 그린리소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소닉스 다음으로 제일 안 좋은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블루엠텍의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는 좋은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습니다. 블루엠텍은 2023년 2월 7일 우리사주조합에 미리 주식을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식은 2024년 2월 6일까지 매각할 수 없습니다. 블루엠텍은 직원 수가 77명이고 근속연수가 1년 10개월로 짧은 편입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도 있지만 블루엠텍은 2015년 4월 3일에 설립되었기에 근속연수가 짧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은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공모가를 반영한 규모로는 약 67억 원입니다.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은 2개의 증권사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증권에 70%의 주식을 배정하였고 키움증권에는 30%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나증권은 일반 고객의 경우 12,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2,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은 일반 등급의 경우 최대 6,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5,700만 원입니다. 두 증권사의 최소 단위 청약과 청약 증거금이 다릅니다. 하나증권은 최소 단위 청약 주식수가 50주이고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47만 5천 원입니다. 키움증권은 최소 단위 청약이 20주이고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9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은 공모가 19,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024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33.83%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684억 원입니다. 블루엠텍은 수혜 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거의 없는 편이었기에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배정이 된다고 해도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이 크게 줄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엠텍의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절반이 넘는 61.14%, 일반 청약자가 9.72%, 공모기관이 29.15%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약 3분의 2인 61.14%가 되는 점은 매우 큰 부담입니다. 금액으로도 작지 않은 418억 원입니다. 블루엠텍의 상장에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매우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일부 개인의 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그래프로 살펴보면 17명의 개인이 가장 많은 38.5%, 기타 기존 주주 39인이 28.5%입니다.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관 투자자 물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추정 취득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말 취득한 기존 주주의 취득단가는 3,290원, 2021년 취득한 기존 주주들은 9,302원, 전환사채를 통해 투자한 기존 주주는 2,700원의 블루엠텍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공모가 19,000원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입니다. 블루엠텍은 상장일 이후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매우 크게 늘어납니다. 상장 이후 1개월, 2개월, 3개월이 될 때 매우 큰 폭으로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엠텍은 임원들에게 스톡옵션 주식 매 선택권을 부여했지만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 보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블루엠텍은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전환가액이 공모가보다 낮은 1,692원입니다. 전환되는 물량은 공모가 기준 53억 원입니다. 상장일부터 바로 전환 청구가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환을 신청한다고 해도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 보유할 예정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는 있지만 상장일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블루엠텍의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 종목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에이프릴바이오, 영창케미칼보다 조금 더 많고 ICH, 탑머티리얼보다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알맥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블루엠텍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100%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은 의약품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상장 예정이고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 성장이 예상되는 의약품 관련 풀필먼트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인 점,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점, 최근 상장일 분위기가 너무 좋은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상장일 유통 물량이 600억 후반으로 큰 점,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60%가 넘는 점, 매출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공모가가 된 점이 단점입니다. 평소라면 많은 분들이 걸렀을 만한 청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규모가 작은 스펙도 아니고 매우 큰 NH 스펙 30호도 상장일 일반 공모주였던 에이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블루엠텍의 상장일이 LS 머티리얼즈 다음 날인 점이 큰 변수입니다. 만약 LS 머티리얼즈의 상장일 결과가 좋다면 블루엠텍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LS 머티리얼즈의 상장일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영향을 오롯이 블루엠텍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청약에 부여된 3개월 환매 청구권은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LS 머티리얼즈가 좋은 결과를 줄 것으로 생각하시고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은 블루엠텍도 분할하여 청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균등은 모두 하시고 비례 비율은 LS 머티리얼즈 7에서 8, 블루엠텍 2에서 3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블루엠텍은 공모가 19,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76,000원, 하한가 60%는 11,4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